어린이집에서 예쁜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 활기차게 생활했기에 광묘순 씨는 건강을 자신했고 폐암은 남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폐암 4기를 진단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기침도 더 심해졌는데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세게, 그리고 통증이 좀 있으면서 그렇게 기침이 좀 나와요. 기침을 좀 뭐 몇 번, 3, 4번 막 이렇게 계속 심하게 하고 그러죠. 폐암 진단 후에도 일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대신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조리합니다. 항상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거나 후드를 켜서 요리를 하거든요. 튀김 요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구이를 하고 그러면 기침을 너무 하게 되고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몰려오는 통증. 아이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아픔을 참아봅니다. 이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좀 움직이다 보면 면역력이 다운돼서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언어로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쓰러질 정도예요. 지금도 힘들지만은 비흡연자였기에 진단 당시 충격은 더 컸습니다. 폐암 4기로 나왔어요. 이제 내 삶은, 내 생애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또 나 이렇게 그냥 세상을 뜨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일 내가 또 살아서 또 변함없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두려웠어요. 폐암을 진단받은 후 과거를 돌아보니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뭐 한 13년 전에 어린이집 운영한다고 오픈해서 청소할 때 이렇게 락스를 좀 사용을 했었어요. 바깥에 또 아이들한테 그가 좀 흡입하지 않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 닫고 하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 향을 맡으면서 더 폐에 나쁜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주 1회 이상 세제로 청소하면 폐활량이 1년에 13.1ml씩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일과를 마친 퇴근길,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광묘순 씨는 피로가 배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통증 때문에 걸음을 멈추는데 괜찮은 걸까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갑자기 숨이 멈추듯이 통증이 와서 숨을 못 쉬겠어요. 폐암 4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 매 순간이 불안합니다. 겨우 힘을 내 탑승한 버스.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고비랍니다. 또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또, 저 심각한 거 아니야? 또 이상한 큰 합병 환자 아니야? 타인의 시선까지 견뎌야 합니다. 기침과 사투를 벌이며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힘조차 없는데요. 그때 이제 좀 쉬려나 했는데 누군가가 왔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그러세요. 묘순 씨를 챙기러 온 친언니. 의사 좀 줘. 뭐 좀 먹었어? 좀 해먹어야 되는데 기력이 없어가지고 뭘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 좀 해줄까? 뭐 먹을 거? 뭐 좀 해줄까? 된장찌개만. 응? 된장찌개? 바로 식사를 준비하는 언니. 일단 후드를 켜서 실내 공기를 확보하고
묘순 씨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누군가 챙겨주는 따뜻한 한 끼가 그리운 법이죠. 언니의 정성 가득한 밥상입니다. 미순아, 에이, 밥 먹자 가자. 이나 얼른. 된장국 다 됐어. 아이고. 몸이 아파도 식구들 밥 걱정이 먼저였기에 여태 살림을 놓지 못한 묘순 씨. 그래서일까요? 가끔은 누군가 차려주는 집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내가 끓였네. 언니 나 항암 치료 막 할 때 된장찌개 되게 먹고 싶었거든. 청국장이랑. 그러게. 아플 땐 누가 해줘야 되는데. 음식 다 차려놓고 응? 내가 막 누워서 있다가 때 되면 누군가가 따뜻한 밥에 따뜻한 찌개에 이렇게 끓여준 그런 게 나 너무 진짜 그래. 소원이더라고. 아프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해먹는 것도 힘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평범한 일상이지만 묘순 씨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대견스럽고. 일단은 사기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말기 앞에 거기 단계까지 와 있던 거고 진짜 뭐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또 두려움도 있고 딸들 둘이 있는데 28, 25이에요. 아직 결혼도 못 지켰고 좀 제일 걱정되는 게 앞으로 더 좋은 날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세상을 등진다면 나는 얼마나 억울하고 슬플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폐암 사기. 부디 행운이 깃들길 바라봅니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 관리가 중요한데요. 폐 건강을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방향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 방향제도 좀 피합니다. 방향제도 다 화학물질이고요. 그것들이 장기 노출되면 알레르기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산이나 공기가 좀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 번씩 산림욕 하듯이 좀 들어가서 쉬고, 그다음에 평상시 운동할 때도 약간 숨이 차고 등에 땀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폐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병이 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자주 먹는 걸 좀 권해드려요. 특히 이제 입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물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속에서 건강 지키는 법. 촉촉한 폐 점액 유지에 달려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폐암 4기 투병 중인 광묘순 씨. 평생 흡연을 한 적이 없지만은 도대체 왜 폐암에 걸린 걸까요? 그 이유를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음식할 때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요. 고등어를 구우면 미세먼지의 나쁨 기준보다 무려 23배 높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삼겹살을 구울 때는 13.5배, 달걀 프라이를 조리할 때는 11.2배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는 실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기를 하고 조리를 하는데요. 보통 몇 분이나 환기하시나요? 대부분 요리할 때만 환기를 하고 금방 문을 닫는데요. 그런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려면 최소한 30분은 환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라 추워서 30분 이상 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요리를 안 해 먹을 수도 없고 폐 건강을 방치할 수도 없으니 고민입니다. 불편하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폐 건강을 지키는 법은 없을까요?